광주 도심이나 인근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 세화동에서 공군 고등훈련기 T-50이 추락했습니다. 광주공항을 출발한 훈련기는 이륙 8분 만에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이 순직했습니다. 훈련기는 논으로 추락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거나 추락의 시차가 존재했다면 도심에 추락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많은 곳이라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륙이나 착륙 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물론 평소에도 주민들은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헬기 추락 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2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잇따른 항공기 추락으로 도심에 위치한 공항을 이전해달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 그런지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군공항이 어디로 이전할지 계획도 잡히지 않았는데 개발 계획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공항 부지가 개발될 경우 군시설 영향으로 개발 제한된 지역이 풀리고 왜곡된 도시공간 구조도 바르게 조정되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참석 시민들은 사업 추진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이전을 전제로 한 부지 활용 방안은 오히려 주민 혼란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이 타당한지 정부가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이 단계를 통과해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평가할 국방부 평가단이 현지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광주 군공항을 둘러본 뒤 이전 계획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군공항 땅을 개발해서 5, 6조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광주시는 영산강과 황룡강을 낀 자연환경과 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신도시로 개발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국방부의 평가 결과는 9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후로도 난관이 많습니다.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 결정에서 보듯이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우선은 관건입니다. 광주시의 통큰 결단에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광주에 전남을 더하고 전남의 광주를 보태야 거기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그 끝은 공멸일 뿐입니다. 광주시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결정에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전 대상 지자체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사자간 이전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전 지역의 국책 사업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전남도가 이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설명회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공항 이전 반대 관련 동영상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 등 지극히 감성적인 정보를 부각시켜서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막이 찢어질 대로 이거 소음이 심각합니다. 국방부가 무안과 영암, 해남, 신안 등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주비해왔지만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민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료가 제작돼 있지만 주민들에게 배포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거의 전남 지역 아무데나 가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이거 설명회 할 거니까 오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국방부의 첫 설명회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만 무한으로 이전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공항이 언제 옮겨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처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소음 피해의 주 원인인 T-50 훈련기에 도심 공항 이착륙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군 공항의 기능 재배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군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를 함께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자치단체의 반발로 예비 후보지 선정도 못하고 있고 수원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수원만 국방부에서 지원작전 쓰는 줄 알았더니 3개시가 똑같이 국방부에서 답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전 후보지 두 곳을 결정한 대구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광주와 수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것 갖다가 해주기를 갖다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가서 떠들고 또 싸우고 우리들 뜻을 전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우리들이 얼음을 바늘로 깬다는 심정으로 시민단체들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가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서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국방부 앞에서 연합 골기대회를 진행하고 국무총리실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시급성을 방치한 채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소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전망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소송 절차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 국방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회계에다가 이게 그 소음 피해 보상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군공항 이전하고도 연계해서 좀 더 이게 탄력을 군공항 소음 피해 도시들의 공동 대응과 강화된 소음 피해 보상이 군공항 이전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작업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요. 전남 지자체들의 이전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의 반발이 인접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년여에 걸친 고흥만 이론 바다의 매립 공사를 통해 지난 2008년 완공된 2,970만 제곱미터 면적의 고흥만 간척지. 국방부가 이곳 고흥만 간척지 일원 1,150만 제곱미터 면적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이 자치단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송기근 공군수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군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공을 추가로 검토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범국민 대책위와 함께 군공항 이전 대응 TF를 각각 구성하고 기관 사회단체, 범국민 연대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시와 보성군, 장흥군 등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량만권 자치단체와의 연대도 긍정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투비행단이 우선 소음 피해라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군 당국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 하늘에서 하루 동안 전투기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평범한 대화조차 불가능하게 만들던 전투기 굉음도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전투기 출동 훈련을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나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전투비행단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자치단체와 공군이 체결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저희가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공군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음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시와 1전투비행단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꾸려 전투기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투기 비행훈련 횟수 축소와 전투기 이착륙 방법 개선, 야간 비행훈련 최소화, 노후 전투기 조기 퇴역 조치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부터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업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이 누락되거나 피해 시민들이 실제보다 적게 보상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 우리 전투비행단하고 또 광주시하고 노력이 가는 일. 광주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이 예비 후보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민간공항 이전 통합 계획에 대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입장 발표가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고 지난해 말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민간공항 이전 시기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전남 주민들의 여론이 이 시장의 발언 이후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공항에 있는 두 개의 공항 이전 방식에 있어 광주와 전남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니 조건 없이 먼저 보내라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했다가 군공항만 광주에 남게 될 우려가 있으니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광주 MBC와 무등일보, 뉴시스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들은 동시 이전이 54.7%로 민간공항 먼저 이전 27.2%의 2배 이상 높았지만 전남 도민들은 민간공항 먼저 이전이 42.4%로 동시 이전 32.4%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때 새 언론사가 같은 질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과 양상이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때도 57.5%가 동시 이전을 희망했지만 전남도민들도 동시 이전 41.5%, 먼저 이전 33.7%로 역시 동시 이전을 선호했었습니다. 이랬던 전남 지역 여론이 5개월 만에 민간공항 먼저 이전 선호로 달라진 것입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용섭 시장이 민간공항만 먼저 보낼 수는 없다며 국방부 등 4자 협의체에 공을 넘긴 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 통합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나마 공항 동시 이전에 호의적이었던 전남 지역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공항 이전 협상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차기 대선과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합의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건데요. 현실적인 해법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본격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대책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사이에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광주 전남의 상생 방안을 찾고 군공항 이전 해법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도심 군공항의 소음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전국에 12개나 되는 군공항의 기능을 재편하고 과감하게 통폐합한 뒤 군공항이 옮겨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충분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군에서 공군 기지 통폐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슷한 기능이 있는 데들을 통합을 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용성 있는 쪽으로 좀 이전을 하고 거기에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지원과 보상을 해주고. 이에 대해 소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신 범정부 차원의 군공항 이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와 전남이 알아서 합의하라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올해부터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당장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해마다 7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국방부가 실현 가능한 도심 군공항 이전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동안 얽힐 대로 얽혀버린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주도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등 기존의 사자협의체는 물론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책임 있는 정부 부처도 기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이전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되면서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등도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자. 정 총리는 그러면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시민 혹은 전남 도민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뭐 단체장들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범정부 협의체 출범을 적극 지지한다는 협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전라남도도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가운데 범정부 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건데요. 양 시도는 그동안 불씨가 됐던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다음 정부에 넘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이다 보니 갈등 사안보다는 협력 안건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 대선에 달빛 고속철도와 전라성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등의 과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광주와 장성, 나주 등 인접시군 5곳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메가시티를 구축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전남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상생 발전이 최대 난제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7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상생발전위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군공항도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시도민 간의 갈등과 입장차는 더 벌어졌고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만든 범정부 협의체도 사실상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 상생위에선 말해선 안 될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교감한 양 시도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의 중요 국방시설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7기 광주 전남 마지막 상생발전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큰 산은 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광주를 찾아 광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요. 경기도 순회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광주를 찾아 호남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경기도를 순회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급히 틀어 집토끼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광주는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라고 운을 뗀 이 후보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광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 발표 장소도 광주공항으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주도해 국가 책임하에 빠른 시기 안에 이전한 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빠른 시간 내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완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5.18 정신 헌법 명문화도 다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18 정신 헌법 명문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정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 AI 특화도시, 스타트업 밸리 구축 등 지역 수건 사업 위주의 7가지 광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철도, 공항, 항만을 잇는 광주 전남 트라이포트 추진 등 광주 전남 3대 공동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반발로 거듭 무산됐던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한평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오늘 처음 열렸는데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업이 처음으로 공론화되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한평에서 열렸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역이 없어 6년째 답보 상태였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군공항 득실을 따져보자며 자발적으로 설명회를 요청해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주목됐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갈 지역도 설명해주고 공개해야 하고 그다음에 면적도 공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주민설명회는 국방부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무엇인지, 이전 사업 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구 군공항 이전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군공항 이전 시 파급 효과와 4,50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내용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광주 이전 사업이 절차,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간 주도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리면서 한평군이 새로운 후보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평에서 찬성 여론이 일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안구와 해남 등 기존 검토 대상지를 포함한 전남시군들이 태도를 바꿀 여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들 역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군공항 이전과 함께 한평군을 광주로의 편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어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건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는 찬성한 측에서만 이야기가 진행하는 이런 공청회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최근 발의되고 주민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등 꽉 막혀있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튼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과 한평에서 차례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광 주민 대다수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칫 주민 갈등으로 번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영광에서 처음으로 열린 광주 설명회에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영광과 바로 인접해 있는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곳 주민들도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당장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상 대책이 있는지 주민들은 국방부에 명쾌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찬성 반대가 이 사업이 뭔지 들어보자 이런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명회 자체가 공항 유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내비쳐질 수 있다며 행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우리 영광에 와서 설명을 하냐 이 말이야. 합격해서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보고 하신 말씀 있습니까? 특히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한평 손불면에서 5km 떨어진 영광 연산면 주민들은 한평의 군공항 이전 반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사 반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결의하는 피해 보상이나 대책 마련을 염두에 두고 영광 지역에서 설명회가 열렸지만 일부 주민들은 한평으로 군공항을 옮기느니 차라리 영광도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개발이 되니까 첫째가 그 도로 자체가 좋아지고 저희가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영광군의 이득점이라고 보는데. 영광에서 진행된 군공항 설명회가 지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두 번째로 열리는 한평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논의되고 군공항 유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두 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유치 찬반 의견이 대립했던 지난번과 달리 지역의 군공항 이전에 따른 득실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자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한평에서 두 번째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찬반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지난 설명회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군공항을 받았을 때 득이 되는지에 대해 따져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설명에 나선 광주시도 대구의 사례를 들어 광주 군공항이 한평으로 이전했을 경우 지역과 지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4,508억, 3,000억, 5,000억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해당 지자체가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 최소한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숫자이고요. 한평군이 현실적인 득실을 따져보기로 한 것은 눈앞의 현실이 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한평은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소멸도 머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최근 영광 등 인근 지역에서도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타 지자체와 경쟁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 지나면은 지금 2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군 공항 유치도 하나의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무한으로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영광원전 피해보상금 배분 때처럼 피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그동안 혐오 시설로만 인지돼 언급 자체를 꺼리던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직접 나서 유치 득실을 따져보기로 시작한 군공항 이전 사업. 달라진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알맹이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지역민의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한평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가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한평군이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오는 6월까지 군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군이 세 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열고 군공항 유치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한평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각각 개진합니다. 교통 인프라는 15분 내에 비행기, 열차,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지역이 된다면 한평의 미래는 굉장히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가 많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향서 안 내실 건가요? 네, 반대가 많으면 의향서 안 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처음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익 한평 군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빨리 결론을 내리자며 공론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찬성한 부분들은 찬성한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반대하신 분들도 반대한 나름대로 명분 논리가 판가름이 나는 상황에 우리 한평군은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겠습니다. 광주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최종 발표인 것만이 아니고 광주시가 보관으로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한평 국민들께서 옳은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평군은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석 달 뒤인 6월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 측 사이에 치열한 민심 얻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로 해서 이제 그 의향서를 낼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론화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봅니다. 한평군이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영광군과 무안군 등 다른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군공항 이전 관련 발언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경쟁 구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린 데 반해 한평군에서는 5번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평군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한평군 사회단체 군공항 유치위원회 주최로 광주시와 국방부가 참가했습니다. 비용은 모두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평군에서 열린 설명회만 5차례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광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광주 지하철 연장과 레고랜드 유치 등 지역 요구안이 제시됐습니다. 군공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와 통합을 같이 해서 한평의 미래를 만들어주라고 지금. 한평 지역의 유치 움직임과는 반대로 가장 유력한 예비 후보지인 무안군에서는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전 후보지 발언이 소개되면서 무안군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평군과 군공항을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한평군은 다음 달부터 권역별로 군 주간 설명회를 갖고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저희들이 권위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군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의향서 제출을 결정토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음 달 광주 군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처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로 바뀌고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군공항이 한평으로 유치된다면
기존보다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공항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 즉 주민 여론입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영광을 순회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제 지역민의 관심은 신공항이 어디에 또 어떻게 건설되는지, 또 현재 광산구 일대 기지는 어떻게 활용될지에 쏠립니다. 계획에 따르면 새롭게 지어질 군공항의 소음도 광주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에 대한 혜택과 배상은 늘고 사업 초기 광주시가 감당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은 완화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과 조성 계획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립니다.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전투기 소음 정도. 새 공항은 현 기지보다 1.9배 크게 건설되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광주 군공항 일대에는 없는 소음 완충 지역입니다. 기지를 키워 이전 지역의 민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소음 절감 기대 효과는 이전 부지 선정 후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산출되겠지만 현재 도심권 85에클 수준의 소음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그 소음의 피해를 입는 범위가 지금 우리 광주 성정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 거고 그 소음의 강도도 약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발하는 분들은 그냥 강렬하게 소음 피해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업지 편입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주변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도 마련됩니다. 최소 4,508억 원, 기존에 확정된 이전 지역 지원 사업 규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공항 이전으로 5조 1천억 원의 생산과 1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 3만 8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인센티브에 대해서 협의하면 제일 좋고요.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가를 준비해서 종전부지, 기존 광주 군공항은 그린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구현 첨병으로 도시문화예술정원과 산업 클러스터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온도차. 특별법 제정이 오랫동안 꼬였던 매듭을 풀 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만난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의 꼬인 실타래를 함께 풀기로 약속했죠. 강 시장과 김 지사가 각기 강조해온 통큰 결단을 함께 구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이전 지역의 반대 여론을 설득할 논리를 얼마나 빨리 또 구체적으로 찾아내는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 문제를 한 마음으로 한 팀으로 생각하고 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2시간 면담 끝에 나온 간결한 합의문. 시도는 그러나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설득하고 확정하는 데 함께 나서기로 했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 자체가 회담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전지 피해 지원 대책을 만들고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모든 과정을 광주와 전남이 공동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공동 발표문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함께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입니다. 광주시는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군공항 특별법 제정 전보다 늘어난 명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남의 유치 의지를 자극했고 한평에서는 군수와 일부 지역사회가 무안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처음 유치 희망 목소리가 노출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주부터 도민을 상대로 군공항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군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통제 기관과 운영 가능 시간, 소음 피해 정도 등의 궁금증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지사와 시도 기조실장, 실무 국과장이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실무 협의체는 앞으로 이전 지역을 설득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이전 대상지 지원 사업을 보다 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하고 조속하게 유치 예상 지역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해 주민 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복잡한 난제를 풀어낼 리더십과 정치력이 발휘돼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지역민들은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차액 4,508억 원에 광주시의 재원을 더해 총 1조 원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안군을 벤치마킹한 햇빛 연금을 지원하고 항공 정비산단, 국제학교 등을 설립하는 등 군공항 유치 지역을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재원 마련은 정부 융자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거라며 광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1조 원을 최대치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오는 2025년 개통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군공항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담았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먼저냐 민간공항 이전이 먼저냐 이를 놓고 7개월 만에 마주 앉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2시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양 시도지사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모두 5가지입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가 먼저 해결돼야만 민간공항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선 양 시도지사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의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광주시가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KTX 노선의 완공이라든가 또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 이런 문제가 무안 군정을 책임지는 무안 군민들의 아주 절실한 이해관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양 시도지사는 또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김산 무안군수를 함께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무안 발전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양 시도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무안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서둘러 진행하자 혹은 절대 안 된다. 이 같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지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1.9km가량 떨어진 무안군 망운면 성현리와 운남면 함요리 일대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등 7개 기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곳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혔습니다. 민간 활주로와 최소 1.32km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에 부합하고
서쪽 해안 위주로 비행할 경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해안을 장주 비행으로 해서 소음 최소화가 가능한지 그걸 검토한 결과 사망을 저희들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군 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 피해를 예측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망운면과 운남면, 현경면 등 1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소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무안군 전체의 4.2%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주민 만여 명이 소음 영향권에서 생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에 따라서 또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안군 공애정 부지를 중심으로 5.7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소음 완충 지역을 두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전투기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회의 출장으로 불참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 이상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며 무안 국민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면 별도의 계획,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과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통합공항을 진짜 만들 건지 말 건지는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서 통합공항 하기 싫다. 그럼 저도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건설 기간은 최소 9년이 걸리며 5조 7천억 원을 들여 현재 광주 군공항보다 2배 가까이 더 넓게 조성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군공항 이전 예정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망운면을 방문해 두 번째로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광환 행정부시장과 광주시청 등 공무원 20여 명은 오늘 오전 망운면 일대를 돌며 군공항 이전에 따른 약속의 편지와 소음 대책 등이 담긴 홍보물을 군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군민과 무안군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이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오전 무안군 현경면에서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이전 설득을 위한 3차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등 30여 명은 군공항 이전 시 소음 피해 직접 지역에 포함되는 무안군 현경면에서 소음 피해 대책 마련 등이 담긴 홍보물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반대 측의 거센 반발로 홍보 활동은 정해진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안군을 3차례나 방문하며 민간, 군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안군의 한 양파밭을 찾아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며 군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이상가 문화경제부시장 등 공무원 40여 명이 휴일을 반납한 채 수확이 한창인 무안군의 양파밭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밭에 쪼그려 앉아 양파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통합공항 이전 홍보활동을 농번기에 피해달라는 무안군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일솜 돕기를 통해 군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번엔 농가 일손을 도우며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번 홍보활동에서 반대 단체들의 집회는 없었습니다.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을 바라보는 무안 군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손 돕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성 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무안 국민들한테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고. 광주시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무안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걸 끈기 있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져요.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선 광주시의 이번 무안 방문은 4번째. 광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특히 지역 발전 구상이 담긴 공항도시 무안 발전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장들을 토론해서 한번 하자.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토론을 하도록.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해야지. 자기들이 긴 안목으로 시끄러운 것 속에는 또 이쪽에 발전도 있어. 그러니까 실리를 따져봐야 돼.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5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2차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오는 11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안 방문 때 우발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그러겠다면서도 무안군도 전라남도 광주시와의 3자 회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이달 중 3자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요. 이제 이틀여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한 번의 만남으로 무안군 입장이 180도 바뀔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3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회담을 열기로 했기에 이제 이틀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회담 날짜가 정해졌다면서도 정확한 일시와 장소, 주요 논의사항 등은 비공개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담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여하며 실무진은 최소 인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성지를 다녀온 이후 이번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호남 발전을 위한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시도민과 군민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이루어가서 하지만 한 번의 회담으로 무안군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추가 회담을 통해 단계별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을 광주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민 우려가 큰 소음 문제에 대해 광주, 전남, 무안이 공동으로 이를 측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던 만큼 3자 공동 여론조사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이전 찬성 여론이 50% 이상이 되면 국가 보조금 확보와 예타 면제 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무안공항 복합도시 특별자치단체 설립 등을 위한 토론회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생토론회 의제로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토론회 마지막에 참석자가 국방부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면서 비로소 언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당초 민생토론회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광주시와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군공항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회 말미에 한 참석자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이전 추진을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10년째 전혀 앞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말씀하셔서 이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윤 대통령은 서해 영공 방어를 위해 군공항은 필요하다면서도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과 무안 지역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군공항 이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 비행장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광주에서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다루지 않기로 했던 군공항 이전 안건이 언급돼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게 됐고 AI 예타 면제와 광천권 교통대책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지원 약속을 당초 목표대로 대통령에게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다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약속 등 민생을 위한 약속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중요 의제들은 5.18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때문에 힘든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지원 약속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은 28번째로 가장 늦게 열린 광주 민생토론회. 대통령의 약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 광산구청에서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통합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군공항 특별법 통과 등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과 무안의 반대가 심하지만 무안공항을 서남권을 관통하는 공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까지 공항 이전을 결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시각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가 마주했습니다. 이달 초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새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남도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함흥차사 발언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광주시가 당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광주시에 더 심각한 문제고 광주시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근데 마치 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것처럼 함흥차사 발언을 하면서 전남도는 그러면서 광주시가 지난 2018년 3자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무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가 공항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해 무안에 약속한 지역 개발 사업 1조 원 지원이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전남이 제안한 알리백과 같은 종합적인 국가사업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광주시와 달리 전남도는 무안을 차근차근 설득해야 한다고 해 공항 이전 골든타임이 언제인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벌써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이 내년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기를 만약에 놓쳐버려서 새만금 공항에 추월을 당해버리면서 광주시의 현장 홍보가 일방적이라는 전남도의 비판에 광주 정치권이 시민들과 함께 무안 군민을 설득해보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해변가에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비행기가 뜨는 방향이 해변가이고 거의 10km 밖에 있어서 거의 소음 자체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무안군에서 선전하는 걸 보면 그냥 계속 소음이 1분, 2분 시끄럽게 비춰져가지고. 무안군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군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무안이 빠진 데다 추후 관련 법안에 전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 외에는 큰 진전 없이 간담회가 끝난 겁니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무안 설득을 위해서는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 광주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은 무안군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언급되면서 새 정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군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안군수에게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제시하자고 직접 말했고 공항이 떠난 자리에는 기업과 연구시설 등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지원이 가능할지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원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원해서 반드시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광주와 전남, 무안의 3자 회동은 소득이 없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던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할 동력도 생겼습니다. 현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당의 후보들도 이 군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공항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역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군공항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먼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고 지역민 등 1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광주시는 그간 기부대 양여 방식과 국가지원특별법, 광주 예산 1조 지원 등을 근거로 무안군을 설득해왔지만 소용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군공항을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대구공항 이런 데는 막 몇 배씩으로 올라갑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무안군은 광주시가 지난 2018년 맺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광주시 말만 믿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나서주길 요청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폐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이 있게 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직속의 임시 전담팀,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또 아까 기재부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경우에 따라 전담팀에는 전문가와 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 이전은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일정 부분 전남도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지역의 수건 사업이던 군공항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임시조직 구성 계획을 바로 발표한 건데요. 이런 정부 발걸음에 맞춰 이해 당사자인 광주와 전남, 무안도 바빠지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처음 광주를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 오후 대통령실 직속 임시조직 TF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같이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 형태입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TF를 총괄하는 간사는 대통령실의 국토교통비서관실이 맡고 국방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 갈등조정비서관실 등이 참여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F는 앞으로 군공항 이전 비용 추산과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6자 TF의 첫 만남 일정을 기다리며 전남과 무안에 먼저 실무진 만남을 요청하는 등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TF 관련 인력을 상시 파견하는 방안까지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급에서 참여할지, 부시장급인지 담당 실무자급인지 아니면 시도지사급인지 그에 되면 그에 맞춰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TF에 참여한 정부 부처 세 곳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별법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비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 검토와 군공항 미군 기지 등과 관련한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 국토부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 등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한 동시 이전과 관련해 무안 군민들의 여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주 전남의 한 일간지가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찬성이 과반에 넘어서면서 광주 무안공항 통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목포문화방송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광주 민간 공공항 무안공항 통합 이전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 810명 가운데 무안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3%로 반대한다는 응답 38.4%를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섰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월 KBS 광주의 여론조사 결과인 찬성 38%, 반대 58%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 2월과 9월 사이 7개월 동안 찬성 여론은 15.3%포인트 급등했고 반대 여론은 23.6%포인트 급감했습니다. 찬성 여론의 급격한 확산은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타운홀 미팅 다음 날인 지난 6월 26일 대통령실 직속 임시 조직이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전남도와 무안군, 광주시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로 꾸려졌습니다. 정부가 말과 행동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무안 군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인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속했던 실무협의체 구성과 달리 구체적인 성과는 3개월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무안군과 전남도, 광주시 3자가 대통령실 주관으로 두 번의 만남을 갖고 소음 피해 조사와 이전 사업비 계산, 국가 재정 지원 등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로 선정하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안 군민들의 광주 민간 군공항 무안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등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무안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4자 협의 회동을 깜짝 개최했습니다. 무안군과 광주시, 전라남도 모두 이번 회동에서 만족할 만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광주 무안공항 통합이 연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단체 사진에서 전남과 광주, 무안 3개 지자체장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공식 입장문에서도 이번 4자 사전협의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선 무안군의 3대 요구 조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중재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완공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지만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KTX 개통 전에도 공항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관련 회동 이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간공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가 밝힌 1조 원 규모 지원안의 재정 확보 방안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기본 전제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같은 해 국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부족분인 3천억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는 공항 인근의 국가산단 유치 시 패스트 트랙으로 지체 없이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향성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각 기관은 다음 달 중 예정된 6자 협의체 가동까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갈 방침. 하지만 지역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KTX 완공이라는 선행 조건이 명시되면서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KTX가 2027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과연 정확히 개통이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막연한 얘기다. 국정감사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타는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국민들은 이번 회동이 남은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첫 6자 회동이 오늘 광주에서 예정돼 있어 합의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공식 회동이 오늘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사전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당사자 간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지가 관심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해묻은 갈등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마침내 합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입니다. 오늘 6자 협의체 논의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하여 드디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군공항이 이전되는 무안군에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무안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도 역시 정부와 함께 첨단 농업과 항공,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사업 기반을 무안군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합의한 것은 우리 광주 전남의 이 서남권 미래 100년의 대도약의 설계도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함께 공항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안공항에서 미주와 유럽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8주로 연장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공항 이전이 완료되면 광주 도심의 공항 부지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광주 제도약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떠난 248만 평의 이 광주 종점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 12월에 맞춰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지 조성과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에 대해 지역 간의 연대로 공동 미래를 설계해 나간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풀어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 합의된 만큼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